자, 2026년.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? 바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입니다. 길어진 노후, 뭐니 뭐니 해도 든든한 자산이 없으면 행복을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요,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 5070 세대분들이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자산 방어 전략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. 여러분, 은퇴 후 소득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? 이대로 괜찮을까?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?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겠죠?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 공백기라는 문제입니다. 이 그래프가 지금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우리는 보통 한 65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평균 56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죠. 이 생각지도 못한 9년이라는 공백, 이게 바로 우리의 노후 계획을 뿌리부터 흔드는 첫 번째 암초입니다. 자, 그럼 시간만 문제일까요? 아니죠. 돈은 과연 얼마나 부족할까요? 통계를 보면요, 우리가 노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은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 정도래요. 근데 실제로 준비된 금액은 한 230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달 120만 원씩 구멍이 뻥뻥 뚫리는 셈이죠. 이 돈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메워야 할까?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큰 과제입니다. 근데 말이죠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여기에 더해서 정말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어요. 바로 우리 지갑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건강보험료 대개편입니다. 자, 이 타임라인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당장 내년 2025년 9월에 2단계 개편이 시작되고요. 2026년에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와,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. 바로 이 표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. 잘 보세요. 피부양자, 그러니까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안 내던 그 자격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됩니다. 소득 기준은 연 3,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요. 재산 기준도 훨씬 더 깐깐해집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기 시작해도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네, 바로 이 말입니다.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맞는 말이에요. 이제는 은퇴 후에도 각자가 자기 보험료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. 이건 뭐 사소한 조정이 아니고요.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보셔야 해요. 자, 그럼 이 무시무시한 건보료 폭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? 걱정 마십시오. 지금 당장 바로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어 전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분산과 분리. 먼저 가지고 계신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 1인당 재산 점수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혹시 소득이 높은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현명해요. 이게 우리 집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방어만 할 순 없겠죠? 이제 자산을 지키는 걸 넘어서 세금은 아끼면서 자산을 똑똑하게 분리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5070 세대라면 이건 정말 필수템입니다. 바로 절세계좌 3총사. ISA,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죠. 그리고 IRP, 개인형 퇴직연금,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. 이 세 가지는요,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집중하세요. 이 계좌들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겨도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그 소득 기준에서 싹 다 제외됩니다. 와, 대단하죠? 이게 바로 이 계좌들을 우리가 최강방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. 자, 여러분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. 이 절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있잖아요. 이걸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2026년부터는요.
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이 확 높아져요.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정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속출할 거란 얘기입니다. 지금이 바로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. 놓치면 안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대부분의 한국 은퇴자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, 뭘까요? 네, 바로 부동산이죠. 이 잠자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60대 이상 자산의 무려 80% 이상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자산만 많은 가난뱅이,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걸 해결하려면 부동산 활용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.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의 규모를 줄여서 목돈도 확보하고 생활비로 낮추는 다운사이징입니다. 특히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,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바로 국가가 보증한다는 안정성입니다. 그러니까 손해볼 걱정이 전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.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도 나라에서 책임져 주니까 갚을 의무가 없고요. 반대로 돈이 남으면 그건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. 정말 매력적이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건보료 방어, 절세, 현금 흐름 창출,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아봤잖아요. 근데 사실 이 모든 전략들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내가 평생 살아온 바로 그곳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, 바로 이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, 줄여서 AIP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낯선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니라 내 손때가 묻은 정든 집, 그리고 익숙한 동네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이어가는 걸 의미합니다.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. 80.4%. 우리나라 시니어 10명 중 8명 이상이 바로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모든 전략들,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세금 없이 자산을 불리고 또 꽁꽁 묶인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,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구들인 셈입니다. 자, 2025년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.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전략들을 손에 쥐고 여러분의 빛나는 앙코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? 그 선택과 준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.